다음에 부도 발생일까지만 보고 좀 쉴게요. 부도 발생일까지만. 그래서 부도 발생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어음 중소기업 예상면 출금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일단 취지를 보시면 기업의 부실 채권의 대소 처리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자 이제 6개월만 지나도 송금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이제 취지예요. 그래서 먼저 부도 발생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부도 발생일이란 두 가지 둘 중 빠른 날인데, 수표 어음 등의 원래 이제 지급기일과 아니면 이거를 내가 은행에서 바꾸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이거 부도 처리된 수표예요 라고 확인하는 줄 빠른 날이에요. 그래서 부도를 안 날이에요. 쉽게 말해서 안 날. 그래서 이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그 6개월이 지난다는 의미가 되게 어려워요. 6개월이 지난다는 건 6월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을 말해요. 6월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 6개월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 그래서 시험에 극단적인 사례로 얘가 엄청 많이 나오죠. 하필 부도가 6월 30일에 발생해요. 그럼 6개월이 되는 날은 12월 31일이고요. 지난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지난 1월 1일에 대손사유가 충족해서 19년도 6월 30일에 부도 발생했으면요, 20년도 대손사유가 충족한 거예요. 6개월이 지나야 되니까. 6개월이 지나야 되니까. 그게 좀 그 198페이지 아래쪽들에 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요 6월 30일 말고 사실 다 이렇게 하루 지나서 1월 1일이 아니에요. 이게 기산점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나머지 모르셔도 돼요. 이 상황만 알면 나머지는 판단할 게 사실 크게 없어요. 뭐 하루 차이로 딱 결정이 나는 건 이 사유밖에 없고 나머지는 하루 차이로 발생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어떨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가 않아요. 이 사유만 수험적으로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하루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수험적으로 모르셔도 돼요. 수험적으로 정말 모르셔도 돼요. 근데 요 6월 30일 사유는 꼭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 시험에 원래 1000원짜리가 중요하진 않지만 얘는 시험 포인트로 중요해요. 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지난 수표어음 중소기업 예상매 출금은 1000원을 남기셔야 돼요. 수표어음 한 매당 1000원. 중소기업은 채무자별 1000원인데 사실 저 채무자별 1000원은 좀 모호해요. 사실은 모호해요. 저 1000원을 남기라는 표현이 조문에 없어요. 중소기업 채무자별은. 근데 그냥 수험가에서 하더라고요. 이게 좀 의견이 분분하지만 웬만하면 하세요. 다수설로 가서 남들 수험지랑 최대한 비슷한 게 좋으니까. 중소기업 예상 매출금도 1000원 남기세요. 수표어음은 한 매당 1000원, 두 매면 2000원, 세 매면 3000원 이렇게 매당으로 판정하셔야 되고, 중소기업은 채무자별 1000원이긴 해요. 그래서 요 상황이 극단적으로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어요. 2020년 6월 30일에 부도가 발생을 했는데 회사는 이제 채권 만원, 대손 충당금 만원 이렇게 대손 처리를 한 거예요. 근데 세법은 6월 지나야지만 대손 사유가 충족하기 때문에 20년도에는 아직 대손 사유가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럼 대손금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아무런 처리를 할 수가 없었고 송금 불산이 만원 유보라는 이제 세무조항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리고 얘는 기말 채권에도 남아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돼요. 세무상으로는 채권이니까. 그리고 나서 21년도에 회사는 작년도에 다 떨궜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법은 결산 조정사안처럼 간주해서 작년에 계상했지만 올해 처리한 것처럼 의제해줘서 송금으로 인정하되 1000원은 남기셔야 돼요. 그래서 9000원만 송금 인정돼서 송금산이 9000원 마이너스 유보하면 1000원이 남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00원까지 생각하려면 굉장히 좀 까다롭다.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서 6개월 지난. 그래서 6월 30일 사유만 알면 나머지는 하루 때문에 이제 판정될 사유는 없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